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는 밤차 뉴스 시간. 오늘도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개천절을 맞아서 특별한 주제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저도 준비하면서 이렇구나 이렇게 무릎을 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던 좀 특별한 주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오늘의 주제는요. 어떻게 들으실까?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외국인, 요즘 뭐 대한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맞아요. 네, 그런 주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개천절은 우리나라의 이제 경축일이기도 하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라고 하는 그럼요. 자긍심을 네. 높이는 그런 날인데요. 근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 것들을 더 사랑하고 보존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해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외국인. 네, 이런 주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 외국인 누구를 소개해 주실까 궁금한데요. 네. 일단 단군 신화를 연구하며 한국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프랑스인이 네. 있다고요? 1981년 4월 27일에 서울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무역 담당 직원으로 한국에 온 사업가인 피에르 코엔아크닌 씨인데요. 벌써 네. 이제 우리나라에 좀 환갑이 넘으셨어요. 네. 근데 한국에 왔을 때가 23살이었고 MBA 졸업하고 군복무 때문에 한국에 온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을 들여서 40년 동안 한국에서 다양한 사업을 해왔었는데요. 네.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신박하다고 해야 되나요? 신박하다고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사업가이기도 하고 특히나 단군 신화를 연구하신 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이 와인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들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대부분의 나라의 개국 신화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대요. 네. 동굴에서 시작된 나라가 있고 하늘에서 나온 스토리가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다 동굴에서 시작이 되는데 예. 한국은 하늘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살고 있는 환인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자 땅으로 그러니까 내려온 거잖아요. 환웅이. 예. 그러니까 동굴에서 나온 부족은 자연을 지배하고 길을 닦고 도시와 교량을 건설하고 이제 부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늘에서 나온 부족은 이 땅의 것과 상관없이 좀 영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네. 하늘에서 받은 복을 나누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음과 양처럼 서로 돕고 주고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한국은 이 하늘에서 나온 특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이네요. 그렇죠. 신의 아들 딸.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한국의 경우에는 아버지는 하늘에서 왔어요. 환웅이 하늘에서 왔잖아요. 예. 그런데 어머니인 곰은 동굴에서 왔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절묘한, 제가 아까 신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인데 하늘에서 온 아버지와 동굴에서 나온 어머니가 나라를 세운, 그러니까 음양이 조화가 잘 된 나라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경제적이기도 하지만 문화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이분이 이제 우리 음식에 대해서 음식 사업도 하시는데 네. 음식에 대한 설명, 프랑스 사람들이 음식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서양 문화들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문화잖아요. 음식 그러네요. 코스별로. 예, 예. 근데 우리는 쫙 차려놓고 쫙 먹잖아요. 차려놓고. 그러니까 네. 그게 음식이 수평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효라고 하는 것도 이 생명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네.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발효 문화가 우리나라는 외국에도 뭐 치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발효가 우리나라는 정도가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발효를 신의 작용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재밌는 경력도 있던데요. 보니까 유태계 프랑스인이에요. 근데 2017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세계 유대인 올림픽이라고 하는 마카비아가 열렸는데 네. 여기에 한국 유대인 대표 선수로 태극기 들고 입장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 마카비아가 전 세계 유대인들이 4년에 한 번씩 모여서 4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는 대회인데 한국에 오래 살았으면 한국 대표로 참가해도 된다. 조직위원회에서 그럼요.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태권도 공인 2단인데요. 유대교 올림픽에서 달리기, 골프, 스쿼시 같은 종목에 참가를 했었는데 서양인의 외모와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유대교 올림픽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 이분이야말로 참 조화가 잘 이루어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외국인을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나? 그냥 한국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하게 되는데요. 네. 신박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예, 그런 해석을 좀 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국을 사랑하는 프랑스인하면 대중들에게 가장 친숙한 이 파비앙 씨가 있잖아요. 네, 제가 파비앙 씨가 이 인왕산 이쪽에 제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저도 봤어요. 등산하는 거 보셨죠? 예. 거기에 있는 거를 저도 모르는데 역사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카페에서 이렇게 책 읽고 이러는 거 보니까 나는 한 번도 잘 모르는 건데 어떻게 저걸 다 알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 파비앙 씨가 거기 이제 등산을 하면 오가는 분들하고 인사하잖아요. 네. 그런 한국적인 문화를 너무 잘 체득하고 있어서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네. 이 파비앙 씨가 글씨체를 개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그 안상수체 들어보셨죠? 네. 창시자인 안상수 씨를 찾아가서 이 글씨를 배우는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영주권자 파비앙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서예를 되게 좋아해서 서예를 하면 서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을 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산에 올라가면서 여기저기 유적 설명한 거 보고. 저도 목풀 문제를 막 풀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1급을 땄다는 말을 듣고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었고요. 또 한식 레시피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불어로 한식 레시피 책을 써서 프랑스 요리 서적 부문에 1위를 하기도 한. 그 나라를 사랑한다는 건 말과 글을 사랑하고 음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아주 많은 부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좀 네. 부끄러워지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축구 구단에서 우길기 이미지를 사용하니까 직접 항의를 하는 일도 있었어요. 예, 그 프랑스의 축구 명문 구단인 파리 생제르맹의 아주 오랜 네. 팬이에요, 예. 파비앙이. 그런데 일본 투어 영상에 우길기 이미지가 나와서 이제 논란이 엄청 됐는데 이게 2시간 만에 굉장히 빨리 수정이 됐어요. 네. 알고 봤더니 이 파비앙 씨가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일본 투어라고 하면서 홍보 영상이 게재가 됐는데 거기 이미지에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 이미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파비앙이 원래 파리 생제르맹의 팬이었었는데 문제 영상을 보고 구단이 직접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길기 장면을 지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파비앙이 이런 설명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우길기 이미지 하면 굉장히 많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파비앙이 이 영상에다가 직접 댓글을 달아서 우길기가 가진 의미를 설명하면서 영상 수정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단 측에다가 직접 연락해서 메시지를 팬카페에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럽 사람 대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길기가 일본의 국기 또는 비디오 게임에 등장하는 깃발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느끼는 거랑 완전 다른 감정이잖아요. 하지만 이 깃발은 아시아 국가에서 벌어졌던 일본의 전쟁 범죄와 연관이 돼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한국에서 그 의미가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문양과 동등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프랑스 사람들이. 네. 그래서 구단 측에서 관련된 모든 영상을 지우고 가능한 한 수정하겠다. 이런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일본 투어 영상을 보면서 상처받았던 우리 국민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신 사과를 드린다. 그리고 수정해서 다시 올린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상황을 알렸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프랑스와 유럽 사람들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근데 이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하는 것보다 네. 그렇죠. 파비앙 씨가 해주면 훨씬 더 잘 설명하고 우리의 그 정서를 잘 전달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파비앙 씨는 외교관 역할까지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근데 또 파비앙 씨처럼 방송인으로 친숙한 미국인 마크 테토 네. 씨, 일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구입해서 기증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원래 마크 테토 씨의 직업은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캐가 금융업인데요. 사실은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해서 많이 알려진 분이기도 하고요. 또 한국문화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살고 네. 이분 취미가 뭐냐면 한국의 고가구 수집이에요. 네.
그런데 이 마크 테토시가 일본에 반출됐던 우리 문화재를 구입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14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불감이랑 관음보살상이 일본에서 돌아왔는데 이 문화재 기증이 젊은 경영인들이 모여서 만든 문화 후원 모임이 있는데 거기가 국립중앙박물관회의 젊은 친구들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고 마크 테토시가 여기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제강점기에서 이 대구에서 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고미술품을 수집했던 이치다 지로가 30년 전에 일본으로 가져갔던 고려 불감이랑 관음보살상을 구입을 해서 기증을 한 건데요. 여기에 마크 테토시가 이 모임에 있는 유일한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를 알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요즘에 부산에서 열린 아트페어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마크 테토시가 이 아트페어에서 자주 참여를 하고 부산에 가진 경쟁력을 외부에 알리고 또 부산이라는 도시가 또 얼마나 멋있는지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알려왔고요. 본인이 낙찰받은 작품을 또 기증하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력 없이 저절로 보존되는 건 없다. 가치 있는 것을 보면 책임지고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문화재의 가치를 그쵸. 오히려 외국인이 더 잘 발견하고 있는 그렇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한 외국인 뭐 찾아보면 많이 있을 텐데요. 네. 하지만 꼭 잊어서는 안 될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이 있다고요? 네, 이분이요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셨었는데 조선의 뭐 가브리엘 천사다. 암흑기 조선의 혼을 깨우러 온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불리는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네. 미국인 선교사인데요. 우리나라의 미녀인 아리랑을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소개하신 분이에요. 근데 대한제국 시기였던 1986년에 우리나라에서 첫 서양식으로 교육하는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의 교사가 돼서 이제 한국에 온 건데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을 도왔다가 일제에 의해서 추방이 되기도 했었고 미국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대한제국 멸망사란 책의 서문에 굉장히 멋있는 말이 있어요. 나는 1800만 한국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싸웠으며 한국인들에 대한 사랑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다. 그리고 심지어 선교사분이잖아요. 네.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사회장이 치러졌고요. 예. 선교사 묘원에 묻히게 됐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1950년에는 건국 공로훈장 태극장에 이어서 2014년에는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하기도 했었는데 그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아리랑을 직접 들고 오선지에 체보해가지고 미국에서 이 아라령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 아라령이 나은규 감독의 영화인 아리랑의 주제가이라고 합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가 체보한 이 아리랑이 3.1운동 전후에 한국에서 많이 불렸던 곡이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아리랑이 종종 사실은 많잖아요. 네, 네. 헐버트 박사를 통해서 외국인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또 역으로 상징이 네. 되는 헐버트 박사 역할이 대단했구나 이런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그렇습니다. 되고요. 또 곧 있으면 한글날이 이제 네. 오잖아요. 헐버트 박사가 한국인보다 한글을 더 사랑한 걸로 또 유명하지 않아요? 예, 문자의 단순성, 소리 표현 방식의 일관성 이것 때문에 한국의 한글과 견줄 문자는 세상에 어디도 없다. 라고 하는 게 헐버트 선교사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91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순한글 세계지리 교과서 3인 필지를 저술해서 이 조선 백성들한테 한글을 보급하고 한글의 우수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리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정책기관인 국문연구소 창립에 공헌하기도 했었고 띄어쓰기, 쉼표, 마침표 이런 맞춤법을 처음 사용해서 한글 근대화에 기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재학당 교사로 봉직을 했었는데 그 네. 당시에 주시경 학생 주시경 선생님께서 언어학에 굉장히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서양 학문을 가르치고 동시에 우리의 말과 글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 유일의 인쇄 출판사인 산문출판사에다 이 가난한 제자인 주시경 선생을 사원으로 일하게 하고 서재필 선생과 함께 창간한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교열 보조로 참여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주시경 선생께서 훈민정음을 한글이라고 이름 지었고 지금
대한 국어 문법을 쓰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시경 선생을 가르친 선생님이자 지원했던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글의 역사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물론 세종대왕님이 그걸 계시지만 당연히 그렇죠. 그 중간에 헐버트 박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이런 그렇죠. 상황인 거잖아요. 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지금도 외국인들이 우리말 잘하면 참 반갑고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외국인 우리말 경연대회 이런 걸 개최하기도 하던데 네. 생각보다 이게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사실은 우리말이 뉘앙스가 굉장히 어렵고 맞아요. 특히 높임말도 표현이 굉장히 있고 다양하잖아요. 또. 색깔을 표현하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글 말하기 대회에서 실제로 보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주한 미팔군 한국분 지원단에서 매년 주최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2020년부터 외교부 소파센터랑 같이 공동 주최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2013년에 미8군 719 정보대대 마이클 페레스 상병이 네. 주제가 뭐였냐면 네. 독도는 우리 땅이었어요. 네. 그거로 발표를 했었는데 그리고 리샤드 호르네소이가 제목이 눈물 젖은 초코파이를 드셔보셨습니까? 네, 이런 영상들이 온 그 온라인상에서 유명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언어를 안다는 거 문화를 알아야지만 그럼요. 언어를 잘 구사할 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회들을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내 말 실력이 그 정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장병들이 무대에 올라서 얘기할 때 이 사투리를 아주 실감나게 니 국밥 무반나 이런 거를 이제 미군이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산 여행의 여행기를 아주 맛깔나게 설명을 해서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작아지는 것 같죠? 근데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네. 요즘에는 우리말 할 줄 아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크게 늘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프랑스나 미국 뭐 이런 몇 개 국가 사례만 들어서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실제로 외국인 하면은 우리나라 밖에 사는 사람들 다 외국인이잖아요. 네. 근데 그 몇몇 나라에만 예전에는 집중돼 있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전 세계에 다 있다고 할 정도로 네. 이게 K-팝하고 K-드라마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네, OTT 서비스에서 이 많은 그 자막을 통해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접하잖아요. 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1인치를 넘어서는. 그랬는데 오히려 한글을 많이 배우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SNS에 보면 언니, 오빠 이런 말을 그러니까 영어로 표기한 댓글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고요.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부터 지금 우리 학교는 마이네임, 지옥, 이태원 클라스 같은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보급이 되면서 해외 팬들이 우리말을 배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징어 게임이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그 극중에 등장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부르는 모습이 유튜브나 틱톡에 많이 올라오고요. 우리말을 유행어처럼 쓰기도 합니다. 특히나 많이 공헌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죠. 방탄소년단을 빼놓을 수가 맞아요. 없는데요. 그래미 어워드에서도 이 오징어 게임을 보고 코미디언 트레버 노아가 방탄소년단에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또박또박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해외 교민들이 이 K 컨텐츠 때문에 우리말을 외국인들이 하는 거를 굉장히 자주 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어제 제가요 마침 네. 세계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튀르키예를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네. 근데 한국인처럼 생긴 사람만 뭐 붙들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인데. 얼마 전 유해진 씨가 유럽 여행 가는 프로그램 보니까 예. 동네 할아버지가 유해진 씨를 알아보고 자꾸 말을 걸이. 예, 그게 다 이런 K 컬처의 영향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네. 물론 호기심 어린 시선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참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예.
한글날 앞두고 한글을 사랑하는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즐길 수 있는 네. 내국인까지 포함한 얘기예요. 네. 다양한 축제들이 열린다고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2022 한글 주간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한글이 진짜 쉽고 사실 중국어 자판 치는 거 보면 우리 한글이 얼마나 이 편리하고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게 일본어나 되는데 중국어는요. 자기 나라 말로 자판을 못 쳐요. 못 치잖아요. 네.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한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고마움을 되새기고자 고마워 한글이라는 주제로 국립한국박물관, 국립국어원, 세종학당재단들이 문화행사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국립한국박물관에서는요, 그 체험 행사를 포함해서 전시 행사까지 열리고요. 전야제가 10월 8일 오후 5시에 국립한글박물관 야외 무대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글날에는 네. 노랫말이 아름다운 가요, 어린이 합창단의 한글 노래 등의 특별 공연들이 열리게 되고요. 전시 행사도 근대 한글연구소 기획전, 한글 손편지, 한글 사진 공모전 등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학당재단에서는 우수 학습자 210여 명을 초청을 해서 한국 문화 연수도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예. 또 오늘 이 시간 한국인보다 더 사랑한 외국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도 우리 말과 우리 문화를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코너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